최저임금이 또 인상됐습니다. 무려 여러분 5%나 인상이 됐어요. 내년도 최저임금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의학 최저임금으로 다룬 거예요. 예. 그 밑에 우리는 어쩌라고 이렇게 다른 것은요. 중소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말입니다. 중견기업도 포함이 되겠지만 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뭔가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최저임금 5% 인상이 충격이라는 뜻입니다.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 지금 죽어나가잖아요. 예,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도 완도 앞바다에서 그 사건 아시죠? 그분이 컴퓨터 판매업을 했습니다. 물론 예, 코인이나 이런 데 손을 댄 게 뭐 문제기는 하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요. 어쨌든 자영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을 보면 살기가 그만큼 팍팍하고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장사에서는요,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5% 올려주는 대기업을 입사를 하고 공기업을 입사를 하고 공무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많은 자영업자 600만 가까이 되는 자영업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기에다가 중소기업, 예, 심지어 중견기업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경제 위기고 내년은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전망들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가 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5% 인상이 되면 말입니다. 올해 1160원에서 1620원까지 올라갑니다. 올해 지금 경제가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5.1%가 올라가서 놀랄 노자였는데 내년도 지금 5%를 올린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예,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 진짜 놀라지 마세요. 9,620원이잖아요. 9,620원이면요. 주유수당을 붙이잖아요. 주유수당. 주유수당을 붙이면 예, 11,555원이에요. 11,555원. 와, 참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예, 11,550원이라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요 201만 580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상여금 그 다음에 수당 이런 거 다 붙으면요 이제는 예 무조건 25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이제는요. 연봉으로 따져도 2,412만 6,960원인데요. 이것도 수당까지 포함을 하면 뭐 2,600, 2,700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도대체 최저임금위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요? 정부조차도 말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임금 인상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모든 언론들이 예,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무슨 소리냐. 네 월급부터 깎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기사들이 넘쳐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진짜 예, 하나는 알고 두는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절로 들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지금처럼 올라가면 말입니다. 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가면. 지금 최악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악순환 중에서 가장 나쁜 악순환. 예,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요. 소비자 물가가 올라서 예, 임금을 올리는 것, 임금 인플레이션. 그러면 또 다시 상품 가격을 올리고 이게 다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악순환. 악순환에 고리가 오면 이렇게 되다가는요. 결국 말입니다. 베네수엘라로 가야 돼요. 예, 진짜 예, 상황이 나빠집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도 참 답답합니다. 왜 국민에게 이런 저간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예, 그냥 예, 지난 정부처럼
예, 문재인 정부처럼 그냥 쭉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직접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예, 우리 경제가 진짜 어려워지니 여기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함께 이겨냅시다 하는 그런 담화문 발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리면 여러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2022년 보세요. 2022년 올해입니다. 올해 5.1% 올랐잖아요. 그 당시에 공익위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5.1% 올렸다고 했습니다. 아니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것은 누구의 예측이에요? 무당의 예측입니까? 아니면 점술가의 예측입니까? 네, 누구의 예측이에요? 올해 경기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올해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무역은 적자가 나고 소비는 줄어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5.1% 올린 거 예측해서 올렸으니까 예측이 틀렸으니까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리는 게 지금 2023년에 최소한 반영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영도 안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사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나 몰라라 한 거예요. 나 몰라라. 저는 그렇게 나 몰라라 하면서 예, 솔직히 서민들의 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필요한가 싶어요. 여러분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가야 돼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현장을 모르고 말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탁상에서 모든 게 의사결정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의학최저임금이라고 썼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경영계에서는요. 사용자들 말입니다. 경영계에서는 올리지 마라. 노동계는 18.9% 올려달라. 이거 가지고 끝까지 티격태격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한 발 양보해서 경제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와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아무도 없었던 듯 보입니다. 그러니 이게 결국 말입니다. 예, 결국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9,620원으로 결정하는데 표결에 참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공익위원이라고 이야기하는 9명 그리고 한국노총의 근로자위원 5명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사용자처럼 다 나가버렸습니다. 다 나가버렸어요. 예, 민주노총도 나가버리고요. 4명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말입니다. 예, 15명, 14명이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14명이. 29명 중에 14명이 결정했다는 게 되는 건가요? 14명이. 참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안타깝다. 뭐 사용자는요. 표결 처리하자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권 처리였대요. 기권 처리. 글쎄 이게 기권 처리라는 게 맞나요? 오죽했으면 예, 경영계 사용자 측에서는 다 나가버렸을까요? 9명이 모두 말입니다. 진짜 국민들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해봐요. 저는요 여러분 국가 지도자를 뽑을 때 말입니다. 이제는 바닥을 아는 사람, 어려움을 아는 사람, 쉽게 말하면 어려움을 자수성가해서 깨친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예, 현실을 알아주지요. 사실 말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9,620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말입니다. 주유수당을 포함하면 11,555원이 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쭉쭉 넘어질 겁니다. 안 그래도 지난 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1.6%를 올렸습니다. 중임금 대비 62%에 62%요. 장난 아니게 올라갔습니다. 다른 나라들 보세요. 주요국들 G7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 말입니다. 중임금이라는 게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임금을 쫙 세워놓습니다. 일렬로 세워놓으면 중간되는 숫자를 말하거든요. 거기에 62%예요.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나라는요. 60%가 넘는 나라는
예, 겨우 영국 60.2%, 프랑스 61.4%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57%밖에 안 되고요. 캐나다는요 49.4%밖에 안 되고, 일본 우리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46.5%예요. 미국은 27.3%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다? 결국 말입니다. 저는 줄줄이 망할 거예요. 안 그래도 지난 5년 동안 많이 올려서 힘든데 내년 경제 더 나빠진다는 전망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5%까지 올렸다? 이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자영업자들 빚 어마어마합니다.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960조 7천억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늘어난 숫자가 여러분 100%에 100% 480조나 늘어났습니다. 480조 5천억 원. 안 그래도 지금 버티지 못하는 게 바닥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소기업 지금 안 그래도 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년에 또 5% 올린다? 안 그래도 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가가 지금 5.4%까지 올라갔는데 내년에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게다가 내년에 예산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물가는 또 비상이 되고 그 비상 시국에 예, 자영업자들은요 줄줄이 넘어지는 그런 사태가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통제 방역이 계속되면 결국 자영업자들 버티다 넘어질 거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잖아. 지금 자영업자들 줄줄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버티다 빚으로 버티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까 예, 폐업을 하고 문을 닫는 겁니다. 저는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또 한 번 자영업자들에게는 최악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일 겁니다. 저는 그게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특히 자영업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그러면 그 국민에게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게 국가의 의무인데 도대체 국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진짜 모를 일입니다. 답답해요.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로 충격 옵니다. 진짜로.